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我叫黄志明.大家好, 我叫郑毅. 예, 지난 시간에 전화로 표를 예약하는 법을 배워보았었는데요. 你们复习的好吗? 예, 첫 시간이었지만 좀 배운 내용이 많았었죠. 그래도 여러분 잘 복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好,努力学习吧.你哪儿不舒服?全身连一点劲儿也没有. 你是什么时候开始不舒服的?吃点药就行. 我从小最怕打针.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老师，今天我们要学习的题目是什么?今天我们要学习的题目是你哪儿不舒服? 네, 니 날不舒服라고 하면 어디가 불편한가요? 라는 뜻이죠. 즉, 몸이 어디가 안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먼저 회화 표현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好的,你们先好好听吧. 你哪儿不舒服?我头疼,嗓子也疼,全身连一点劲儿也没有. 은영이가 어디가 아픈가 보네요.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어볼까요? 你哪儿不舒服?你哪儿不舒服?这就是这个章节的题目. 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즉,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편인데요. 은영이 아픈 데가 좀 많은가 봐요. 대답이 좀 기네요. 은잉 说什么呢?我头疼,嗓子也疼,全身连一点劲儿也没有. 我头疼,嗓子也疼,全身连一点劲儿也没有. 네, 덩이라는 말이 두 번 들리는데요. 덩 그러면 아프다라는 뜻이죠. 머리도 아프고, 头疼, 목도 아프고. 嗓子也疼. 예, 그리고 이번 과의 문법 포인트인 리엔 이의 구문이 나옵니다. 리엔 A, 이의 B 구문이 어떤 구문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법인데요. 리엔 A, 이의 B입니다. 리엔 A, 이의 B는요. 리엔 A 또 B로 쓰셔도 마찬가지 뜻이 되는데요. 둘 다 A조차도 B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죠. 강조하고자 하는 성분은 리엔 A, 이의 B에서 A의 자리에 오게 되는데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我不舒服,连饭也不想吃. 我不舒服 그러면 나는 몸이 불편하다라는 뜻이죠. 몸이 좀 안 좋다. 몸이 좀 안 좋아서 连饭 밥조차도 不想吃 먹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판인데요. 밥조차도 먹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먹기 싫다.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这个问题很简单,连小孩都知道.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서 连小孩 어린아이조차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连小孩 바로 여기에 있죠. 어린아이조차도 아니까 모두가 다 아는 정도로 간단하다. 이런 뜻을 만들어주죠. 你们都听懂了吧? 네, 문법 대입해서 회화 문장 정리해보면 全身连一点劲儿也没有 라고 하는데요. 劲儿이라고 하면 힘이라는 뜻입니다. 즉, 온몸에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老师,我连一句韩国语也听不懂. 예, 선생님이 我连一句韩国语也听不懂이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어를 한 문장도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하시네요. 팅부동이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도 중국어 문장을 잘 못 알아들으실 때는 팅부동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那我们来听听第二段的对话. 你是什么时候开始不舒服的?昨天上午还好好的,晚上突然开始发烧的. 你张开嘴让我看看。嗓子有点红。严重吗? 자, 잘 들어보셨나요?
은영이가 힘이 없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你是什么时候开始不舒服的？你是什么时候开始不舒服的？ 네, 여기서 是什么什么的 라는 강조 구문이 사용되었는데요. 어떠한 강조 구문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 보겠습니다. 是什么什么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是什么什么的문형은 이미 완료된 동작의 장소, 시간 혹은 방법 등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데요. 물론 강조되는 부분은 是와 더 사이에 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是什么什么的문형은 이미 완료된 동작에만 쓰인다는 건데요. 강조하고 싶다고 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是什么什么的사이에 넣어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꼭 완료된 동작에만 이 강조 구문을 사용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是什么什么的문형은 是를 생략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是昨天来的. 나는 昨天을 강조하고 있네요. 어저께 왔다. 시간을 강조하는 거죠. 是 생략해서 我昨天来的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我是坐飞机来的. 자, 坐飞机 방법을 강조하고 있네요. 나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我是从北京去的. 자, 从北京 북경으로부터 갔습니다. 나는 북경으로부터 갔습니다. 장소를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물론 다 是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是더 강조 구문 잘 아셨죠? 네, 是什么什么的 강조 구문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是와 더 사이에 넣으면 되는 거군요. 在这里强调的是什么时候开始不舒服？ 대답도 마찬가지로 是什么什么的 강조 구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您怎么回答呢？昨天上午还好好的，晚上突然开始发烧的。昨天上午还好好的，晚上突然开始发烧的。 还好好的 라고 하면 아직 괜찮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만 해도 괜찮았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그런데 晚上突然开始发烧的 라고 할 때 시가 안 보이는데요. 在这里省略了这个是。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둘의 대화를 살펴볼까요? 你张开嘴让我看看，嗓子有点红。你张开嘴让我看看，嗓子有点红。 네, 你张开嘴 라고 하면 어떤 동작이죠, 선생님? 就是这样的动作。啊， 아, 입을 벌려라 라는 뜻이군요. 이때 让我看看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让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나로 하여금 좀 보게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좀 더 부드럽게 해석해보면 제가 좀 볼게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张开嘴 라고 할 때 카이라는 결과보호가 나오는데요. 중국어에서 결과보호는 동사 뒤에 붙어서 결과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자, 카이라는 결과보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결과보호 카이가 나오는데요. 결과보호 카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결과보호이니까 동사 뒤에 쓰이고요. 동작의 결과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죠. 결과보호 카이는 앞의 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이나 사물이 분리되는 걸 나타내는데요. 자, 이런 해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신다고 생각되시면 예문을 통해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문들은 잘 쓰이는 예문들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자,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张开嘴 입을 벌리다 라는 뜻인데요. 짱이 바로 벌리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카이가 결과보호로 들어갔죠. 두 번째 예문 打开窗户 窗户 그러면 창문이죠. 그래서 창문을 열다 이고요. 세 번째 예문은
翻开课本. 课本은 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를 펼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요, 목적어를 붙여서 아예 한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더 좋겠네요. 결과보 카이가 들어간 예문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이해되셨죠?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주시니까 은영이 이렇게 묻네요. 严重吗?严重吗? 네, 심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걱정이 많이 되나 봐요. 我们继续听听第3段的绘画。问题不大，是感冒，休息休息就好了。要打针吗？不用，吃点药就行。这2天你要多喝水，多休息。不打针就好，我从小最怕打针。 자, 은영의 진찰 결과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问题不大，是感冒，休息休息就好了。问题不大，是感冒，休息休息就好了。 네, 문제가 크지 않아요. 즉, 심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감기가 걸렸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这里的休息休息是动词的重叠。 네, 동사가 중첩되어 좀 쉬다 라는 뜻이 되었죠. 就好了 라고 하면 곧 괜찮아진다 라는 뜻인데요. 好了 할 때 러는요, 변화를 나타내어 주는 러입니다. 즉, 하오가 좋다라는 뜻이니까 好了 그러면 좋아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붙여서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은영이 걱정이 되는지 질문을 하는데요. 要打针吗?要打针吗? 아이들이 주사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은영이도 주사를 무서워하나 봐요. 不用，吃点药就行。这2天你要多喝水，多休息。不用，吃点药就行。这2天你要多喝水，多休息。 부용이라는 말은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니까 부용打针이라고 하면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对，不用打针的意思。 자, 그리고 吃点药就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吃一点药就行과 같은 뜻입니다. 약간의 약을 먹으면 바로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싱은 괜찮다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법 더 살펴보고 갈까요? 자, 4번째 문법입니다. A, G, B 축약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A, G, B 축약문은 단문 형식으로 복문의 내용을 나타내는 문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복문 只要 A, G, B의 축약 형식인데요. 주로 A, G, B, 그러니까 只要를 빼버리고 A, G, B로 많이 쓰죠. 뜻이 궁금하시죠? 뜻은요. A 하기만 하면 B 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不打针就好. 주사를 안 맞으니 참 좋네요. 잘 됐네요.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只要不打针就好의 형태였겠죠. 축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문. 吃点药就行. 吃一点药라는 뜻이죠. 약간의 약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HOB 축약문 잘 알아두세요. 你们好好听我们的说明就行。 네, 선생님이 저희들의 설명만 잘 들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은잉 最后说什么呢?不打针就好，我从小最怕打针。不打针就好，我从小最怕打针。 네, 방금 전 배운 就가 들어간 문장이 또 나왔는데요. 不打针就好라는 문장이었죠. 还有从小是从小时候的意思。 네, 종이라고 하면 언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从小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은영이가 주사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더니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다고 하는군요. 老师，你怕不怕打针？ 아, 我也从小就怕打针。老师呢?其实我也从小很怕打针。 와, 선생님 이렇게 씩씩해 보이시는데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회화편을 다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이번 챕터의 독해 한 문장입니다. 이번 챕터 독해 한 문장이 뭔지 보겠습니다. 恩宁因为淋了雨所以感冒了. 자, 이 문장은 因为 A, 所以 B라는 구문이 사용되었는데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의 복문 因为 A, 所以 B는 인과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A이기 때문에 B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의 독해 한 문장은 은영이는 비에 젖어서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因为 A, 所以 B가 들어간 다른 예문도 보겠습니다. 因为他生病了所以没去上课. 자, 이유는 그녀가 아픈 거, 그리고 결과는 수업하러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녀가 아프기 때문에 수업하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因为 A, 所以 B 구문은 因为나 혹은 所以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즉 방금 그 예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他生病了所以没去上课. 그래도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녀는 아파서 수업하러 가지 않았다가 됩니다. 그런데 원인을 나타내는 구문이 뒤에 쓰일 경우는 즉 因为 구문이 뒤에 쓰였을 경우에는 因为를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예문 보겠습니다. 他今天没去上课因为他感冒了. 자, 그녀는 오늘 수업을 하러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경우에 因为가 바로 뒤쪽에 나와 있죠. 여기서는 因为를 생략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因为와 所以를 이용해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복문 잘 만드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요. 嗓子有点疼. 你感冒了吗？ 글쎄요,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도 吃点药就行. 여러분도 감기 꼭 조심하셔야 돼요. 大家注意感冒，一定要记住，有志者事竟成。再见。再见。